안녕하세요. 주식 수준 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로 분석해드린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수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수가 급락 나왔을 때 나의 대응 방법이랑 이후에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지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얘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급락이 나오는 이유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급락이 나오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다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자, 보시면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지금 코로나죠. 코로나 이후에 한번 조정이 나왔었죠. 코로나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올랐다가 한번 여기에서 조정이 나왔었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고점을 뚫고 이런 식으로 미국은 엄청난 상승 랠리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 그러면 정말 안 좋은 주식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 급락하는 요인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가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여러분들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위기가 닥쳤습니다. 나라에. 그러면 돈을 풀죠. 그러면은 돈을 풀면서 얘네들이 경제 상황을 호황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지게. 그렇게 되면 돈을 풀게 되면 뭐가 되죠?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경제 상황의 지수가 좋은 지수가 나오면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가 안 좋아지는 그런 수치가 나와야지 금리 인하가 나온다. 이 얘기가 나와야지 얘네들이 다시 주식이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것들을 나오려고 하면은 경제 상황이 좋지, 뭐 수치가 CPI나 뭐 이런 것들, 소비자 지수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된,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상태에서는 경제 상황이 예전에는 안 좋아야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CPI가 좋지 않고 이러면은 급등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고 낸 상태에서는 경제상 CPI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고 그리고 취업지수나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경제 침체가 된다라고 하면서 단기간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CPI 지수나 이런 것들이 움직임에 뭐 금리 인상 중일 때하고 금리 인하가 결정됐을 때하고는 이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는 지금은 금리 인하는 상수다. 이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얘네들이 쭉쭉쭉 이렇게 내려갈 것이냐,
제 개인적으로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할 때 하반기 주도 섹터는 어디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전에 말씀을 좀 드렸었죠. 7월 26일 날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한 달 정도는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적어도. 그러면서 금리 인하는 상수다. 이벤트가 끝나지 않는데 조정이 나온다.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거는 금리 인하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거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 중에 이게 매수는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안 됩니다. 떨어지는 칼날이 무뎌질 때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가 멈추고 이렇게 지금 조정이 나올 때, 그럴 때부터 분할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다 라고, 늦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요, 지금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안전하다. 지금 코스닥은 급락이 나오지만 코스피 종목들은, 특히나 좀 주도주였던 종목들은 여기에서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 예를 들면은요, 예를 들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현대중공업 이런 거 지금 얘네들이 막 떨어지고 있나요? 이렇게 올랐지만 지금 2%밖에 하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닥에서 5배 10배 이상 나온 종목은 위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가 대박 수익 드렸던 종목이죠. 이런 것들, 현대일렉트릭 이런 것들은 조심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급락이 나올 수 있다. 테크윙 이것도 많이 드렸죠. 9,000원대부터 분석을 해드렸죠. 그러면서 많은 수익을 8배 가까이 수익을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한 주식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지 61선 지지가 보였던 종목이 개파락한다.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대시세가 나온 종목은 급락이 나오거나 가격 조정 혹은 장기간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직 시세가 나오려다가 조정 중인 종목을 관심을 가져라. 이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스윙 중기 우상향 종목을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총 상위를 통해서 관심 섹터나 이런 종목을 찾아라 라고 해가지고 7월 26일 날 저는 분석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실 거는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함부로 잡지 말고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섹터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코스피는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 2600포인트 요 언저리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2500포인트 이런 근처에서는 분할 매수 탄점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 여기를 보셔야 될 거는 이렇게 조정이 나오다가 이렇게 5일선 여기 보세요. 떨어지는 각도가 5일선을 이렇게 내려오다가 5일선을 장악하는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하셔도 여기에서 지지가 나왔다가 이렇게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11선까지 이렇게 돌파하는 갭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다. 확실하게 돌리는 것을 보고 잡아도 늦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시고요.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줍줍줍줍 하면서 매수하실 분들은 요런 자리 241선 요런 자리서부터 지금
여기 561선 요런 밑에까지는 분할 매수 타점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란이 지금 전쟁을 확산을 시키면은 조금 더 조정이 길어질 수 있지만 아무튼 그거는 지정학적 리스크고요. 지금 금리 인하는 상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분할 매수 타점이지 않나. 여기죠. 2600. 아마 한 번 더 크게 장대 양봉이 나올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물론 차트상에 이런 자리 있죠. 요런 자리 여기죠. 자 보시면은 이런 자리 뭐 예를 들어서 2600포인트 뭐 2630 요런 자리에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241선 요런 자리에서부터 이렇게는 좀 분할 매수 관점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때 여기를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인생의 기회를 잡아라 작년 영상입니다. 작년 10월 29일 영상입니다. 여기에서 9개월 전이죠. 여기 10월 29일 날 23년 10월 29일이면은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찍어드린 영상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기회를 잡아라 어떤 섹터를 잡으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29일 AI를 활용하지 않은 기업들은 아마 좀 도태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를 기업에 활용을 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지 않은 기업은 좀 도태되지 않을까. 뭐 어떤 섹터군에 영업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AI를 접목해서 하는 기업이 발전하고 살아남을 확률이 꽤 있지 않을까. 그래서 AI는 다시 한번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재차 올라갈 확률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10월 달에 AI 반도체를 좀 잡으시라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에서 지금 반도체, 바이오 이쪽으로 돈이 몰린다라고 7월 달부터 저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가이드라인을 잡아 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11월 3일 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할 때, 강하게 반등하는 섹터가 주도주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어떤 주식들이 지금 반등을 강하게 했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보셔야 돼요.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요. 추세를 이렇게 살리면서 반등을 하는 애들하고요. 이렇게 하락 추세였는데 너무나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뭐 15% 20% 반등을 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주도주가 된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역배열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는 애가 있다라 그러면은 그거는 주도주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런 정배열 근처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는 거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역배열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데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한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주도주가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 강하게 반등을 하는 애들이 좋은 주식이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PSK 홀딩스 자 이렇게 차트가 강하게 올라갔는데 얘가 4% 이렇게 올라섰지만은 이렇게 박스권을 여기 요 박스권을 있죠.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도지 캔들이 떴다라는 거는 혹시라도 내일
내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가이드라인을 다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저는 반도체 AI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내 주식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시라 그랬고요. 특히나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을 할 때 반등하는 섹터가 어딘지 이거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섹터가 위치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급등한 애들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반도체 애들은 하반기는 좀 움직이기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년에 상반기쯤에 다시 차트를 돌리면서 여기에서 옥석이 갈아지면서 다시 수혜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TCC 스틸 패턴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려왔다가 상승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여기 고점을 뚫면서 가는 종목들은 강하게 시세가 나오는 반도체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서 내년 초쯤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다시 이평선들을 모았다가 상방 이 고점을 뚫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반도체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엇 3파 큰 파동이 한번 남아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물론 종목은 이때 여기에서 돌리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 그때 흐름에 봐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예를 들면은 뭐 자율주행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 뭐 해성 DS 뭐 이런 종목들, 지금 바닥을 팔어 이렇게 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 한들 얘가 지금 하반기에 주도주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는 역배열을 만들기 시작하는 이런 종목들은 여기에서 시장이 급등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급등을 한다? 여기에서 이렇게 뚫고 갈 것이다? 하반기에서 요거는 아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조선주 중에서 현대중공업 있죠.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뭐 15만원 요런 근처, 17만원 요런 근처까지 내려와서 한번 조정을 하다가 올라갈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하반기에 다시 한번, 지금 떨어지지도 않는데 떨어진다라 그러면은 요런 종목들이 하반기에 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요 박스잖아요. 혹시 이런 박스로 내려오면은 저는 기회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요게 지금 10만원에서 20만원 요 한 2배 오른 거거든요. 이렇게 했다가 가다만 종목이 다시 기회를 준다. 그러면서 다시 이평선들을 모았다가 다시 만들어가는 이런 종목이 나온다면 그런 것들이 하반기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차트가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코스피 차트가 여기에서 이렇게 내렸다가 한번 여기에서 돌리던 요런 식으로 돌리던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을 할 때 이렇게 또 강력한 주도주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저점을 이탈을 하면 일부 현금 보유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 800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금 보유가 필수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탈이 나왔었죠. 이럴 때는 현금 보유가 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750포인트까지는 한번 이렇게 내려 찍을 확률이 꽤 있고요. 여기서부터 혹시라도 700포인트 요런 자리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볼만하지 않을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했다가 단기적으로 이런 반등이라도 시세는 나온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이라도 나온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하가 되지 않았는데 급락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금리 인상이 되면은 얘네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시세가 랠리가 한번 나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죠.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이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오히려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오르다가 금리 인상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 되면은 얘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으러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내일이나 여기에서 좀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여기에서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원전, 바이오, 조선, 트럼프 혹은 해리스 후보 관련주들은 얘네들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나올 것이다. 해리스 후보가 이렇게 선정이 되면은 트럼프 관련주들은 단기 급락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해리스 후보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지만 경합지에서 좋은 퍼센테이지가 나온다라 그래서 얘 관련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는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플러스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동해 유정 관련주,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미는 겁니다. 정부에서 미는 거는 좋든 싫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미는 거라 그러면은 주식 그냥 트레이더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얘네들이 밀면은 거기에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도 동해유정 관련주들은 좀 눌림목에 온다라 그러면은 한번 잡아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힌트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아마도 하반기 주도주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